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백만장자 회장 강민혁은 오늘도 어김없이 회사 복도를 걸었습니다. 65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의 걸음은 여전히 힘이 넘쳤죠.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당당함과 달리 마음 한구석엔 항상 허전함이 있었어요. 수십 년간 사업에 몰두하며 쌓아올린 부와 명예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강민혁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아 있었죠. 그가 일구어낸 성공의 상징이기도 한 이 풍경이 오늘따라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혁은 무심코 그 방향을 바라보았죠. 25세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서류 뭉치를 안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신입 여비서 윤서였습니다. 강민혁은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윤서가 흥얼거리던 그 멜로디는 노래. 강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그가 대학 시절 직접 만든 곡이었어요. 40년도 더 지난 옛날 음악에 푹 빠져 있던 시절에 작곡한 노래였죠. 하지만 그 노래를 아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의 첫사랑이었던 지윤이요. 설마. 윤서는 회장의 시선을 느끼고 깜짝 놀라 노래를 멈췄어요. 급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회장님. 강민혁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방금 내가 부른 노래 어디서 배운 거지? 윤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콧노래가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 중에 노래를 불러서. 아니, 사과할 일이 아니야. 그저 궁금해서 물어본 거니까. 강민혁의 목소리는 이제 부드러워졌어요. 윤서는 긴장을 조금 풀고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가 자장가처럼 불러주셨어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노래라고 하셨죠. 강민혁의 심장이 격하게 뛰었어요. 손끝이 저리고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혹시 내 엄마 이름이 뭐니? 김지윤이요. 순간 강민혁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그 이름을 들은 것만으로도 그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녀가 살아 있었다고? 강민혁은 중얼거렸어요. 윤서는 갈수록 혼란스러워 보였죠. 네, 무슨 말씀이신지. 강민혁은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지윤이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눈앞에 그녀의 딸이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아니, 잠시 회의실로 와줄래? 내게 물어볼 게 있어. 윤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강민혁을 따라 회의실로 향했어요. 그의 굳은 표정만으로도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회의실 안, 강민혁은 자신의 과거를 천천히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 시절 그는 음악을 사랑했던 청년이었어요. 사업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진짜 꿈은 따로 있었죠. 학교 밴드 활동을 하며 직접 작곡한 노래들로 친구들 사이에서 꽤 인기를 끌었습니다. 나는 대학 시절에 음악을 무척 좋아했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지. 윤서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강민혁을 바라보았어요. 항상 냉철하고 차분한 모습만 보여주던 회장님이 갑자기 자신의 젊은 시절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낯설었죠.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너의 어머니야. 동아리 후배였지. 21살이었던 걸로 기억해. 강민혁의 눈에는 먼 추억이 어렸습니다. 마치 어제의 일처럼 선명했어요. 지윤은 음악 동아리에 들어온 신입생이었죠.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았지만 노래를 부를 때만큼은 누구보다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 함께 곡을 만들고 캠퍼스를 거닐며 미래를 꿈꿨지. 내가 부르던 그 노래가 바로 내가 그녀를 위해 만든 곡이었어. 윤서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평생 불러주던 그 노래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다니 놀라웠죠. 하지만 어느 날 지윤은 갑자기 사라져버렸어. 연락도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지. 강민혁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은 여전히 그를 아프게 했어요. 어머니가 회장님을 떠나셨다고요? 윤서의 눈에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단지 아버지는 그녀가
대학교에 다닐 때 만났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윤서가 태어나기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것만 알고 있었죠. 그래, 그녀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내 곁에서 사라졌어. 나는 미치도록 그녀를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어. 강민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음악을 완전히 포기했어요. 사랑을 잊고 가업을 이어받아 사업에 몰두했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난 지금 내가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 윤서는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이야기 조각들을 떠올려 보았어요. 어머니는 항상 그 노래를 특별한 사람이 만든 소중한 선물이라고 표현했었죠. 하지만 그 특별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지금 어머니께 연락해 볼까요? 강민혁은 순간 망설였어요. 40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나타나 지윤의 삶을 뒤흔들 권리가 자신에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부터 단 하루도 그녀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 부탁할게. 윤서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 수화기 너머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죠. 윤서야, 무슨 일이니? 엄마, 지금 회사 회장님이랑 같이 있는데 엄마가 항상 불러주던 그 노래 있잖아. 회장님이 그 노래를 아시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강민혁 씨. 강민혁은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듣는 지윤의 목소리였어요. 그는 손을 떨며 전화를 받았죠. 지윤아, 정말 너구나. 윤서는 불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흘러나왔어요.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강민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수십 년간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질문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윤서가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 내가 그녀에게 가르쳐 준 거지. 또 한 번 침묵이 흘렀어요. 지우는 대답하기가 망설여지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요. 윤서가 태어났을 때부터 항상 불러주었어요. 강민혁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녀가 그의 노래를 잊지 않고 딸에게까지 전해주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 너무 갑작스러운 부탁인 줄 알지만 전화기 너머로 지윤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도 이 순간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예상했을까요? 강민혁은 마음을 졸이며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저녁에 윤서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겠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윤서는 복잡한 감정으로 강민혁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에게 이 상황은 너무나 혼란스러웠죠. 회장님, 어머니와 어떤 관계였던 건가요? 강민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이 따스하게 사무실을 비추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정말 사랑했었어. 적어도 내가 그렇게 알고 있었지. 그래서 그녀의 갑작스러운 실종이 더 이해할 수 없었어. 윤서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머니가 25년 동안 감춰온 비밀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혼자 절 키우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셨죠. 강민혁의 눈이 커졌어요. 그의 마음속에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혹시 윤서가... 하지만 그는 성급한 추측을 삼켰어요. 오늘 저녁 모든 것이 밝혀질 테니까요. 그날 저녁 강민혁은 윤서가 알려준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마치 20살 청년처럼 두근거렸어요. 40년이 지났지만 지윤에 대한 그의 감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구석에 앉아있는 여인이 보였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강민혁은 단번에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지윤이었죠. 예전의 긴 머리는 이제 단정하게 자른 단발이 되었고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깃들어 있었지만 그 맑은 눈빛만은 변함없었어요. 강민혁은 천천히 그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지윤은 그를 보자마자 일어섰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죠. 오랜만이네요. 민혁 씨. 지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정말 너였구나. 강민혁은 겨우 이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지만 지금은
그저 그녀가 눈앞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벅찼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카페의 은은한 조명 아래 그들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대학 시절 그대로였죠. 나한테 말도 없이 떠났어. 강민혁이 마침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40년 동안 그의 가슴을 짓눌러 왔어요. 지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커피잔 주위를 맴돌았어요. 그때 우리가 같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강민혁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우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민혁 씨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고 저는 등록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가난한 여대생이었죠. 민혁 씨의 부모님이 저 같은 사람을 며느리로 받아들일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강민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그런 이유로 떠났다고? 내가 그런 것에 신경 쓸 거라고 생각했어.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강민혁은 충격으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죠. 혹시 윤서가?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뺨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네, 윤서는 민혁 씨의 딸이에요. 강민혁은 자신도 모르게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자신에게 25살 된 딸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왜 내게 알리지 않았어? 내가 책임을 회피할 사람으로 보였어. 강민혁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상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그때 민혁 씨는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의 기대도 컸고 저는 민혁 씨의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강민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나를 위해 그런 결정을 내릴 권리는 없었어. 내 아이를 키울 기회, 내 곁에 있을 기회를 빼앗아간 거라고. 지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그들을 힐끔거렸지만 두 사람은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민혁 씨가 성공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거든요. 강민혁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성공, 행복, 그는 사업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진정한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나는 40년 동안 내가 왜 떠났는지 몰라 괴로워했어. 사업에 모든 것을 걸었지만 마음속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지. 지우는 미안한 표정으로 강민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도 쉬운 삶을 살지 않았어요. 홀로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힘들었겠구나. 혼자서 윤서를 키우느라. 강민혁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분노는 이제 연민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학교도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죠. 하지만 윤서가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민혁 씨가 생각났거든요. 강민혁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옆에 있어주지 못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저렸어요. 그는 지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훈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강민혁이 자신을 원망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원망보다는 그리움이 깃들어 있었죠. 민혁 씨, 40년이 지났는데. 강민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대학 시절 그녀가 사랑했던 바로 그 미소였어요. 시간이 중요한가? 내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 내 생각을 하면서 작곡했던 그 노래처럼. 지훈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민혁 씨, 윤서에게는 어떻게 말할 건가요? 강민혁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윤서에게 진실을 어떻게 말할지는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죠.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윤서는 알 권리가 있으니까. 지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25년 동안 딸에게 아버지에 대한 거짓말을 해왔어요. 윤서가 이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두려웠죠. 윤서는 항상 아버지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사고로 돌아가신 줄 알고 있죠. 갑자기 이런 진실을 알게 되면 강민혁은 지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함께 이야기하자. 내가 너의 결정을 이해한다고.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지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꺼내 윤서에게 연락했어요. 잠시 후 카페 문이 열리고 윤서가 들어왔죠. 그녀는 어머니와 강민혁이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긴장한 듯 했습니다. 엄마, 회장님, 윤서는 조심스럽게 두 사람에게 다가왔어요. 강민혁은 그녀를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제 보니 윤서의 눈매가 자신을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동안 어떻게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앉으렴, 윤서야. 내게 말해줄 것이 있어. 지윤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서는 어머니 옆에 자리 잡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죠. 윤서야, 엄마가 지금까지 내 아버지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어. 정말 미안해. 윤서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지윤은 강민혁을 바라보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강민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윤서야, 사실 내가 너의 아버지란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윤서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죠.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지유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 윤서야. 엄마가 거짓말을 했어. 내 아버지는 돌아가신 게 아니라 내가 알리지 않은 거였어. 윤서는 손을 빼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25년 동안 저를 속이셨다고요. 왜요? 대체 왜요? 강민혁은 윤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윤서야, 내 어머니는 나의 장래를 위해 그런 결정을 내렸던 거야. 나를 원망하지 말고. 저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시간이 필요해요. 윤서는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카페를 뛰쳐나갔습니다. 지우는 황급히 일어섰지만 강민혁이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시간을 줘. 윤서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야. 지우는 무력하게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내가 이기적이었던 거죠. 강민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지훈의 곁으로 자리를 옮겨 그녀의 어깨를 감쌌어요. 우리 모두 실수를 했어.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잖아. 저녁 무렵 강민혁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어요.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죠. 지윤과 다시 만난 것, 윤서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그리고 윤서의 상처받은 모습까지.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혁은 의아한 표정으로 현관으로 향했어요. 이 시간에 누구일까? 문을 열자 윤서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죠. 윤서야. 강민혁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윤서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강민혁은 서둘러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윤서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넓은 펜트하우스 공간에 들어선 그녀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죠. 앉으렴. 차라도 한잔할래?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죄송해요. 아까 그렇게 뛰쳐나가서. 강민혁은 그녀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는 딸을 위로하고 싶었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괜찮아. 내가 충격받았을 거라는 걸 이해해. 윤서는 고개를 들어 강민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정말 제 아버지신가요?
강민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 비록 내가 알지 못했지만 너는 내 딸이야.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했어요. 어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 속의 아버지는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아버지가 실제로 살아있다는 사실, 그것도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회장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강민혁은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 내 존재를 알지 못했어. 내 어머니가 떠난 후 나는 그녀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지. 만약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나는 반드시 너희를 찾아냈을 거야. 윤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와 지금 강민혁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조합해 보았어요. 엄마는 항상 아버지가 멋진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그 노래를 불러주셨죠. 강민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훈이 자신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따뜻하게 했어요. 그 노래는 내가 내 어머니를 위해 만든 거였어.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미소에 반해서 작곡했지. 윤서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 노래가 특별하다고 느꼈어요.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그 노래 제목이 뭐예요? 강민혁은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피아노가 있는 방으로 윤서를 이끌었어요. 제목은 없었어. 그냥 내 어머니를 생각하며 만든 노래였지.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 동안 연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가락은 정확히 멜로디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 노래를 듣자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어릴 적부터 들어온 친숙한 멜로디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방 안에는 깊은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윤서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녀는 평생 이 노래를 들으며 자랐지만 오늘처럼 깊은 감동을 느낀 적은 없었죠.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워요. 윤서의 목소리는 감정에 젖어 있었습니다. 강민혁은 피아노에서 손을 떼고 미소 지었어요. 내 어머니도 똑같이 말했었지. 그때 나는 음악을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내 어머니가 사라진 후에는 더 이상 피아노를 치지 않았어. 윤서는 놀란 눈으로 강민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어머니를 그토록 사랑했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어요. 회장님, 아니, 아버지 라고 불러도 괜찮을까요? 강민혁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어요. 물론이지. 내가 내 아버지니까. 윤서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가 안겼습니다. 강민혁은 잠시 놀랐지만 곧 그녀를 꼭 안아주었어요. 40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가족의 온기가 그를 감쌌죠. 25년이나 늦었네요. 이 포옹은. 윤서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민혁도 미소를 지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할 수 있어 다행이야. 그때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윤서가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네, 저 괜찮아요. 아버지와 함께 있어요. 네, 같이 이야기 중이에요. 윤서는 잠시 듣고 있다가 강민혁에게 전화를 건넸습니다. 엄마가 아버지와 통화하고 싶대요. 강민혁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지훈아, 민혁 씨, 윤서가 괜찮다니 다행이네요. 너무 걱정했어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민혁은 피아노 옆 의자에 앉았어요. 방금 윤서에게 그 노래를 들려주었어. 아직도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더라. 전화 너머로 지훈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도 그 노래에 담긴 추억을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노래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강민혁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네, 우리 셋이 함께 만나보는 게 어떨까?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가족으로 시간을 보내고 싶어. 좋아요, 민혁 씨.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통화를 마친 후 강민혁은 다시 윤서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강민혁의 사무실에 있던 가족 사진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신가요? 강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 속 부모님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 네, 할아버지와 할머니셨지.
두 분 다 너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 윤서는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조부모님의 모습을 마음에 새겼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를 알았다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강민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엄격했지만 손주는 무척 사랑하셨어요. 너를 정말 사랑하셨을 거야. 특히 할머니는 손녀를 갖고 싶어 하셨거든. 윤서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가족의 따뜻함을 그리워했어요. 물론 어머니의 사랑은 충분했지만 더 큰 가족에 대한 갈망이 항상 있었죠. 네, 정말 셋이 만나는 건가요? 다음 날 아침 강민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지윤, 윤서와 함께 가족으로서 첫 시간을 보낼 예정이었죠. 그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고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따뜻한 감정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강민혁은 자신의 대형 의류장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고급 정장과 셔츠들 사이에서 그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대학 시절 사용했던 기타와 낡은 악보들이 보관되어 있었죠. 강민혁은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지윤을 위해 작곡했던 노래의 원본 악보도 그 안에 있었어요. 40년이 지났는데 그는 옛 추억에 잠겨 중얼거렸습니다. 청년 시절의 열정과 꿈, 그리고 지윤과의 첫사랑, 모든 것이 어제의 일처럼 생생했어요. 강민혁은 악보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침 10시 강민혁은 한강공원 근처의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테라스 자리를 예약해 두었어요.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바깥에서 한강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기 좋을 것 같았죠. 그가 자리에 앉자마자 지윤과 윤서가 함께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지윤은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그녀의 단발머리가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윤서는 어머니와 나란히 서서 강민혁을 향해 미소 지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으니 얼마나 닮았는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윤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강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맞이했어요. 와줘서 고마워. 앉으렴. 세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기 어려웠죠. 어제 그 노래를 들려주셨다고 들었어요. 지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강민혁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40년이 지났는데도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더라. 윤서는 커피를 마시며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어머니의 표정에서 청춘의 빛을 발견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길에는 여전히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은 가져온 것이 있어. 강민혁은 가방에서 낡은 악보를 꺼냈습니다. 지윤의 눈이 커졌어요. 그거, 설마, 그래, 우리의 노래. 내가 처음 너를 위해 작곡했던 노래야. 지윤은 조심스럽게 악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살짝 떨렸어요. 윤서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악보를 들여다보았죠. 이게 제목이에요? 잊혀진 멜로디. 강민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아니, 원래는 제목이 없었어. 하지만 이제는 그 이름이 어울릴 것 같아. 오랫동안 잊혀졌던, 하지만 결국 우리를 다시 이어준 멜로디니까. 그들 사이에 따뜻한 미소가 오갔습니다. 이제 세 사람은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민혁은 진지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25년 동안 놓쳐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소중히 보내고 싶어. 지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강민혁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그러고 싶어요. 윤서는 두 사람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겹쳐지는 순간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몇 달 후 강민혁은 자신의 회사 창립 기념 행사에서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특별한 곡이 있습니다. 이 노래는 제가 대학 시절에 만든 것으로 잊혀진 멜로디라는 제목입니다. 강민혁은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무대 위에는 윤서도 함께 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노래를 부르기로 했죠. 지우는 객석 맨 앞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강민혁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의 목소리가 공간을 채웠어요. 그 노래는 이제 세 사람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잊혀진 멜로디는 더 이상 잊혀진 것이 아니었죠. 그것은 이제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름다운 선율이 되었습니다. 강민혁은 연주를 하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멜로디를 되찾았다. 그리고 그 노래는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사랑처럼 영원히.